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고정화 방법 중 수동적 고정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련되어진 부분은 333페이지를 보시면 1, 2, 3번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모두 다 능동적 고정화와 관련이 되어져 있고 4번은 수동적 고정화죠. 그 정답은 4번입니다. 333페이지 9-3-2 번 챕터 수동적 고정화 땡땡하고 생물학적 고정, 생물막을 이용하는 것은 수동적 고정화입니다. 52번 연속 교반 흔흥 반응기를 이용하여 발열 공정을 수행하던 중 거품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품은 배양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차단을 해주냐. 362페이지를 보시면 아래쪽에 거품 발생 있습니다. 포밍, 거품 발생. 그 밑에 압력 강화시키고 압력 강화를 증가시키고 압력을 높여준다라는 거죠. 압력 강화를 증가시키고 기체의 흐름을 감소.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오염세포가 처음부터 볼까요? 거품의 발생에 있어 더 큰 문제는 오염세포가 발효기로 들어오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밑에 줄 거품은 기계적인 거품 제거기 또는 화학적 표면 활성제 첨가로 조절이 되어질 수 있다. 그 밑에 줄 거품을 제거하는 화학물질은 보통 KLA 값을 감소시켜 산소 또는 다른 기체를 공급하는 반응기의 용량을 감소시키며 그 줄 끝에 세포 생장을 억제할 수 있다. 요거 요 두 줄, 세 줄 괄호 하셔가지고 옆으로 적어둡시다. 세포 생장을 억제시키니까 괄호에서 적어둡시다. 최소 사용,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 밑에 줄 끝에 거품은 발효기의 최종 생산성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밑에 줄 상부 공간, 헤드 스페이스가 있다. 그 줄 끝에 보통 전체 발효기 부피의 75% 정도만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첨가하여 거품을 줄일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죠. 53번 세포의 비생장 속도를 나타내는 단순한 시 모노도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노도식과 관련되어진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를 보시면 모노도식과 관련되어진 이야기 기질 제한 생장 210페이지 기질 제한 생장과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나오고 그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단 하나의 화합물질 X가 생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성장 제한 기질이 최소 2 이상이다가 아니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옆에 즉 S의 증가는 생장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다른 영양소들의 농도 변화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모노도식이라고 하고 모노도식 기억을 해두시고 그 밑에 뮤맥스는 기질의 농도가 KS보다 클 때 최대 성장 속도이다. KS 그 밑에 줄 KS는 포화 상수 또는 반속도 상수. KS는 성장 속도가 2분의 최대 생장 속도일 때 기질의 농도 일반적으로 효소 반응 속도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기질의 농도가 KS보다 클 때 뮤G는 뮤맥스이고 작을 때는 뮤G는 KS분의 뮤맥스이다. 211페이지 두 번째 달라 모노도식은 생장이 느리고 세포 농도가 낮은 경우에 국한하여 기질 제한 생장 현상을 설명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 기억을
한 번 정도 봐두시면 다음에 또 요 페이지에 오실 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54번 탄소원으로 잘 쓰이지 않는 것은 탄소원은 58페이지를 보시면 58페이지 탄소원 우리 밑줄 친 부분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 거기에 포함되는 게 당밀, 타피오카, 웨이 들어가는데 요소는 질소원이죠. 질소원. 그래서 54번의 정답은 요소 4번입니다. 질소 나타나 있는 부분의 네 번째 줄 끝에 보시게 되면 우레아 요소 있죠. 55번 다음 고정화 효소계에서 유효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효인자에 대한 설명 고정화 효소 계 103페이지를 보시면 고정화 효소계 103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 아래쪽에 식 3-65번씩 밑에 유효인자가 나오죠. Effectiveness Factor 옆에 확산이 개입할 때 반응 속도와 확산이 없을 때 반응 속도의 비로 정의한다. 4번 맞죠? 그 줄 끝에 유효인자가 1보다 작을 때는 기질 전환은 확산에 의하여 제한받으며 인자가 대략 1일 경우 반응에 의하여 제한되며 확산 제한은 무시된다. 0차 반응에 대하여 N이고 그 제일 마지막 줄 고정화된 효소의 진정한 고유 속도 상수를 얻기 위하여 작은 크기의 입자를 사용하며 입자 주위를 강하게 저어주거나 높은 농도의 기질을 사용함으로써 확산 저항을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나왔나요? 입자의 크기가 10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게 되면 입자의 크기가 작아야 되죠. 입자의 크기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클수록이 아니라 작아야 되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입자. 그래서 정답이 55번의 1번입니다. 56번 코엔자임에 대한 설명. 코엔자임에 대한 설명. 우린 이 부분은 설명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효소를 하면서도 67페이지를 보시면 효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엔자임. 일반적으로 생체 내에 존재하는 많은 효소들은 홀로 엔자임이 되어야지만 효소가 활성을 가지죠. 완전 효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완전 효소 일반적인 홀로 엔자임은 단백질 성분으로만 되어져 있는 아포엔자임 단백질로만 되어져 있는 아포엔자임 이 책에서는 순효소라고 적어두었네요. 순효소 다른 생화학 책에서는 뭐 결손효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순효소라고 적어두었네요. 아포엔자임 플러스 코펙타들 보조인자들 홀로 엔자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아포엔자임 단백질과 단백질 외 성분들인 코펙타들이 결합을 해야지만 효소가 활성을 가진 홀로 엔자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건데 이 코펙타의 종류로는 첫 번째 금속이온들이 존재하죠. 금속이온들 그리고 유기분자들이 존재하는데 유기분자는 크게 두 가지 단백질과 강하게 결합하는 녀석들이 있고 약하게 결합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강하게 결합하는 녀석들을 프로스테틱 그룹 약하게 결합하는 녀석들을 코엔자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보결분자다. 코엔자임은 보조 효소이죠. 그래서 56번 문제를 보게 되면 항상은 아니죠. 비타민은 종종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이제 비타민이라고 이야기하죠. 비타민은 종종 코엔자임에 들어가고 동일한 방식 아니죠. 동일한 방식은 아니고 이것 또한 동일한 코엔자임의 필요로 할 경우 효소가 달라도 아주 효소가 다르면 다른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57번 문제. 어떤 효소의 활성화 에너지가 11kcal이고 온도를 20도에서 30도로 높이면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엄청나게 계산하기가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은데 9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요 식이 나오죠. 에우리우스 시, 요시, 에우니우스, 아레니우스라고 발음하네요. 20도시에서 30도씨로 높이면 요 식에 요 값들을 대입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사용하는 온도는 일반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이죠. 절대 온도로 계산하게 되면 30도는 303도이고 20도씨는 293도이죠. 여기 기체상수 R은 1.9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칼로리 퍼 몰 K 1조식 체계식 3-47의 B번식 그리고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V는 A 곱하기 2에 마이너스 RT분의 2A 곱하기 효소의 농도인데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상수니까 제거하고 효소의 농도도 상수니까 비례적이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 V는 20도씨일 때 그리고 V가 30도씨일 때를 계산해 보게 되면 2에 마이너스 1.9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293분의 11 활성화 에너지가 11이었으니까 11 그러면 요 부분이 계산하게 되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18.894가 나오고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2의 마이너스 요 부분이 플러스 18.894라서 2의 마이너스 18.894를 하게 되면 6.22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그리고 아래쪽도 동일하게 해보면 2의 마이너스 1.9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303분의 11 하게 되면 요 부분이 18.270이 나오고 그러므로 2의 마이너스 18.270은
11.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그래서 요 두 값을 비교해 보게 되면 V30은 대략 V20보다 온도가 21대보다 1.886배 정도 증가한다라는 거죠. V30이 이 대략 봤을 때 그래서 정답은 1.87배 증가한다. 5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멸균을 통해 반응기를 살균한 경우 이 내용은 십진 감소 시간하고 비슷한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책 397페이지에서부터 398페이지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10-19번 식들 그리고 10-20번 그림 식들을 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 식에 맞게 수를 대입해 주면 되는데 KDT 값은 20이라고 주어져 있고 N0 값인데 N0가 리터당 세포의 수가 10의 5승계 그런데 10-20의 B번식 398페이지에 존재하는 그 식을 보면 여기에 곱하기 리터를 해줘야 되죠. 리터가 10,000리터이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4승계, 그러면 여기 N0에 해당하는 값은 10의 9승, 그래서 1 빼기 1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0의 N0니까 10의 9승을 하게 되면 답이 0.897이 나옵니다. 99번 회분식 배양에서 배양 초기 지연 시간 레그 페이스를 줄이는 방법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193페이지. 이 부분 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과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습관적으로 아니면 자기가 이 수업을 따로 오시면서 몸에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193페이지 첫 번째 줄, 지연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접종 전의 세포들을 생장 배지에 적응시켜야 하고 세포들이 젊고 활성이 있어야 하며 접종량이 많아야 된다. 부피 기준 5에서 10%. 지연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양 배지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으며 특정 생장인자들을 포함시켜야 할 경우도 존재한다. 그래서 보기에 보시게 되면 3번 온도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네요. 나머지 이야기들은 본문에 유사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0번 문제, 미케레스 멘텐 속도식의 개수를 구하는데 이용되는 에디의 호프스틱 도표의 X축과 Y축은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봅시다. 책 7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미케레스 멘텐 75페이지 에디 호프 바로 밑에 식 3-14번 식을 보시게 되면 그 바로 밑에 V와 S분의 V를 도식화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76페이지에 나오는 그림 3-6번 그림을 보게 되면 Y축은 V이고 X축은 S분의 V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디호프. 여기 라이니브와 벅의 도표, 에디호프, 한스울프 요 식이라든지 그 식을 도출해낼 때 X축, Y축을 무엇을 사용했는지
와 같은 이야기들을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